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전문가과정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교육을 맡은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용 자료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를 하고 있으니 교과 과정에만 학습에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자율주행 융합 센서 주행 데이터의 가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에 대한 학습 목표는 실제 각 센서 데이터 가공에 적용되는 라벨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라벨링 작업의 가이드라인 및 작업 오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데이터 검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가공을 위해서는 가공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2D 바운딩 박스,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 가공 기법을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2D 바운딩 박스는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등의 객체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2차원 모양의 어떤 쉐입, 경계선 모양을 의미를 하는 박스를 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3D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2D 바운딩 박스에 깊이 정보가 추가된 3차원 어떤 경계선 모양을 이용을 한 라벨링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영상 분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영상의 물체와 경계선을 찾아서 영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해석하기 쉽도록 단순화해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율주행 어떤 데이터의 기법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보면 카메라 라이다의 어떤 융합 3D 데이터를 포함한 어떤 가공 유형별 학습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D 바운딩 박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각각의 객체를 2차원의 어떤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가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3D 바운딩 박스는 이 객체의 크기와 어떤 거리 정보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D의 3차원의 어떤 큐보이드 형태의 다음과 같은 가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단위로의 인식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 객체라고 하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픽셀들을 레이블링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영상에서는 중정밀 세그멘테이션과 고정밀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지고 있는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동일하지만 중정밀 세그멘테이션은 내가 원하는 정보의 클래스만 정의를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클래스를 분리를 하고 그것들을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D 바운딩 박스 가공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2D 바운딩 박스가 수행된 시퀀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여기서 정의한 사람과 트럭, 자동차 등이 2D 바운딩 박스로 레이블링 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 실제 가공하는 모습이고요. 2D 바운딩 박스는 그렇게 어려운 정의가 아니지만 실제 어떤 객체에 정말 핏하게 맞게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바운딩 박스의 결과는 각각의 이 박스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 2D 바운딩 박스의 객체명, 분류, 뭐 자동차면 자동차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인스턴스 아이디 같은 것들이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떠 있는 이런 정보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가공 데이터에 다 포함되어서 추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정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과 고정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클래스의 기준을 얼마큼 세분화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 중정밀의 세그멘테이션 경우는 지금 이때 사용했던 과제에서는 13개의 클래스로 정의를 했었고, 이 13개로 분류된 케이스에서만 이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객체에 이 픽셀들이 포함되게끔 영상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보셨던 거와 다르게 실제 13개에서 24개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뒀고, 더 많은 클래스를 정말 더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공을 진행하지 않았던 뭐 차선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도 다 레이블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정교한 작업들을 요구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가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이 세그멘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레이블링을 해주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이블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색상을 명도를 조절해 가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밀과 고정밀에 대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공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래스만 정의를 해뒀을 때 자동차와 보행자만 레이블링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바운딩 박스 가공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 여기서는 라이다 데이터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툴은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사용될 가공 툴인데 여기서는 이런 3D 입체의 바운딩 박스를 가공을 해주시면 이 가공 데이터가 이 2D 영상과 융합이 되면서 이 2D 영상을 보시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 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보시면 실습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큐보이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객체 모양에 맞게 조절을 해가면서 상자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해상도에 따라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객체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2D 이미지에서 객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두 개의 융합 데이터를 판단을 하셔서 가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3D의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박스가 움직이면 2D에 존재하는 융합 데이터의 박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과정은 실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고 그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이 데이터가 융합되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D 바운딩 박스 가공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매핑을 하는, 가공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신기와 송신기에 의해서 어떤 반사되어서 레이더로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품까지의 어떤 송신 신호가 되돌아오는 신호를 계산을 하고 이 물체의 어떤 상대 속도와 이것을 신호의 주파수의 어떤 도플러 변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어떤 방위각과 이것에 대한 거리 정보가 추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이것을 데카르트 좌표계로 변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실제 가공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의 어떤 극좌표계로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실제 이미지와 매핑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취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에 객체들이 존재를 했을 때 실제 2D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어디에 객체가 있는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이 두 개를 쌍으로 도플러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공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가이드라인입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가공 데이터의 어떤 품질 확보를 위한 학습 목적 및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맞는 라벨링 유형을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라벨링 대상의 객체의 분류 체계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공할 건지를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이 상세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 가이드라인은 여러 명의 데이터 라벨러들과 그리고 검수자가 이 데이터를 검수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시는 어떤 가이드 문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셋과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객체의 분류 체계 자체를 다른 외부의 어떤 공용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셔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D 바운딩 박스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바운딩 박스 작업에서는 인식이 필요한 객체들의 어떤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해당 객체들을 포함하는 2D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한 후에 각 객체의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 아이디 그리고 어트리뷰트 값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링을 하실 때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작업, 내가 원하는 어떤 객체들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들끼리를 분류를 하는 기준을 의미를 하고요. 보통 자동차나 버스, 트럭 아니면은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는 각 클래스가 가지는 세부적인 속성값, 이게 잘려진 객체인지 아니면 가려진 객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속성값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한 프레임 내에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그 하나의 객체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D 바운딩 박스의 영역 설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고자 하는 객체에 최대한 밀착해서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자의 경계선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을 포함을 하고 부분적으로 가려진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레이블링을 하지 않으시고 가려짐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상에 등장하는 수집 차량의 일부분의 어떤 차량 영역과 아니면은 다른 차량에서 반사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 형상들이나 어떤 유리에 반사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은 작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거리의 혼잡한 도로 또는 주차장 등의 객체가 너무 많아서 이 객체에 개별적으로 라벨링을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한 객체에 한해서 라벨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돈케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설정 기준이라는 것은 이 라벨러들이나 이제 실제 어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들이 반영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반영된 기준에 맞춰서 업체별로의 어떤 가공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반적인 부분들만 제가 설정 기준으로 가지고 왔지만 이외에 설정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라벨러 분들은 실제 담당자에게 이 가공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D 바운딩 박스 작업 기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한 데이터 기준으로 작업 기준을 가지고 왔고요. 최소 작업 기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가 높이 기준으로 이제 30픽셀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제 48픽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경우는 작업 대상이 다른 물체와 겹쳐져서 가려진 경우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속성값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10단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의 작업 기준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분류를 하고 1 또는 2를 부여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작업 대상이 화면 이미지 프레임에 잘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 영상 내에 보이는 부분만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잘림 속성을 1로 부여를 함으로써 이 객체는 잘려 있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 대상이 가려짐과 잘림에 대한 어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물로 인해서 객체들이 가려져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지금 버스가 영상에 취득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취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림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작업 기준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필요한 객체를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해당 객체의 외곽선을 따라서 폴리곤을 생성한 뒤에 객체에 동일하게 클래스와 인스턴스 아이디 그리고 속성값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2D 바운딩 박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를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떤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속성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려짐과 잘림에 대한 속성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상 내에서 한 개 이상의 객체가 존재를 할 경우에 각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영역 설정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곤은 작업 대상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폴리곤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상에서 등장하는 수집 차량의 일부분과 차량이나 유리에 반사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잡한 도로나 주차장에서 객체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에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돈케어 클래스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D 세그멘테이션 작업 기준을 이야기를 해보면 동일하게 이것도 차량에 해당하는 어떤 객체들은 높이 30픽셀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경우의 높이도 기준 48픽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기준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최상단의 포인트와 최하단의 포인트의 직선거리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D 바운딩 박스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의 크기로 측정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상단과 최하단의 포인트를 측정을 함으로써 거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대상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폴리곤이라고 하는 가공을 수행을 하고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이 속성값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프레임에 의해서 잘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영상 내에 보이는 부분만 폴리곤을 생성을 하고 잘림 속성을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이 다른 객체에 의해서 가려진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려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려진 부분은 제외하고 보이는 부분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의해서 잘린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보이는 영역까지만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D 바운딩 박스 작업 기준입니다. 이 3D 바운딩 박스도 마찬가지로 3D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 뒤에 객체의 클래스와 속성 그리고 인스턴스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준들은 다 동일한데 여기서의 3D 바운딩 박스에서는 가려짐에 대한 속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의 설정 기준을 한번 보면 3D 바운딩 박스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객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밀착시켜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2D 바운딩 박스에 보이는 모든 객체 영역을 핏하게 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도 포인트를 밀착시켜서 가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차량의 아랫면은 바퀴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면이 만약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바퀴 중에 가장 낮은 위치의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가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이블 대상 객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졌거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것은 점처럼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측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여부와 관계없이 3D 바운딩 박스의 헤더가 해당 객체의 전면을 향하도록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면을 향한다는 것은 실제 이 데이터의 수집 차량과 동일한 방향, 차량의 헤더 부분, 앞부분이 전면을 향하도록 라벨링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3D 바운딩 박스 작업 기준입니다. 라이다 기준, 포인트 클라우드 기준으로 어떤 객체를 표현을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점들이 20개 이상일 경우에서만 객체를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0개 이상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형성된 객체라고 하더라도 객체의 위치와 이제 형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 작업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려짐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가려져 있을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2D 바운딩 박스와 2D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실제 가려졌을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가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 3D 바운딩 박스에서는 위치와 형태, 방향 등을 예측을 해서 3D 바운딩 박스를 가공을 진행을 하고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이 속성값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이블 대상이 다른 객체에 의해서 가려졌거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시면 이 라벨링 대상이 뒤에 있는 어떤 차량에 의해서 가려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가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각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라벨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라벨링입니다. 이 자동차 라벨링의 대상은 소형, 해치백, 세단, 쿠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형 차량과 이제 SUV, 밴 등의 어떤 일반 차량 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라벨링 영역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되는 객체의 모든 부분, 사이드 미러나 만약에 열린 보닛, 트렁크를 포함한 모든 영역들을 최대한 밀착해서 라벨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 가공 크기는 차량의 높이 기준으로 30픽셀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최대 가림 정도는 70%,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부분적으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잘림 정도도 7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제 어떤 라벨링 대상에 대한 오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정말 라벨링에 대한 객체의 바운딩 박스는 잘 그렸지만 실제 이거를 지금 오토바이로 속성값을 적용을 했죠. 이런 경우가 라벨링 대상에 대한 오류를 의미를 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영역 오류라는 것은 실제 택시에 맞춰서 딱 맞게 이제 라벨링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영역으로 부정확하게 라벨링을 진행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멘틱 세그멘에서 폴리곤을 생성을 하실 때 이 폴리곤을 자동차 영역에 맞게 잘 생성을 하셨지만 이 속성값이 잘못된 경우와 그리고 속성값은 잘 매겨졌지만 객체의 라벨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입니다. 이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객체의 라벨링 대상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럭으로 잘못 라벨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오류도 마찬가지로 객체의 영역에 맞게 라벨링이 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 다른 객체가 있는 것처럼 부정확하게 라벨링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의 이제 과태깅이라는 것은 라벨링 대상이 아닌 객체들을 라벨링한 원천 이미지 내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태깅이 된 결과이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박스가 그려진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미태깅인데요. 라벨링 대상은 존재를 하는데 실제 이 라벨링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도 그려지지 않았고 어떤 속성값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객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택시에 대해서 라벨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객체는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스는 관광버스나 이제 스쿨버스를 포함한 11인승 이상의 모든 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뭐 영역 기준이나 가공 크기 그리고 잘림 기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태깅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객체의 대상, 라벨링 대상에 오류가 있거나 영역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라벨링이 됐거나 라는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벨링 대상 오류 그리고 영역 오류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에 대한 태깅 정보가 트럭으로 잘못 라벨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역에 대한 어떤 라벨링이 제대로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곽태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이 아닌데 레벨링을 진행한 경우가 존재를 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빨간색 영역에 버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라벨링 대상이 아닌 객체의 라벨링이 된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태깅 경우에도 3D 바운딩 박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동일하게 라벨링 대상이지만 라벨링이 미수행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바이 라벨링입니다. 오토바이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탑승자가 탑승한 상태에 어떤 전기 또는 가솔린 동력에 이륜 탈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객체의 모든 부분, 탑승자와 뭐 화물 등 이런 것들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포함을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때 최소 가공 기준은 48, 높이 기준으로 48픽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 오류와 라벨링 대상 오류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라벨링의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 오류와 영역 오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3D 바운딩 박스의 객체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탱이 된 경우도 존재를 했죠. 라벨링 대상이 아닌데 객체에 라벨링이 된 경우가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천 이미지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라벨링이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고,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간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없지만 라벨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태깅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이지만 라벨링이 수행되지 않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라벨링인데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탑승자가 탑승한 상태에 전기 또는 사람 동력에 이륜 탈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부분에 있는 어떤 객체와 화물 등을 모두 포함을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높이 기준으로 48픽셀로 가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태깅 라벨링 대상 오류와 영역 오류로 나눠져서 오태깅이 존재를 하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 3D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태깅도 객체 라벨링 대상이 아닌데 객체 라벨링이 된 영역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실제 라벨링 대상이 존재를 하지만 라벨링이 미수행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행자 라벨링인데요. 이 보행자 라벨링은 뭐 도보,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또는 뭐 횡단보도에서 도보 중인 모든 성인 그리고 어린이, 만약에 어린이나 성인이 킥보드나 세그웨이나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영역들이 포함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객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객체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객체가 들고 있는 우산이나 가방 등이 직경 2m 이하의 크기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이 물건들을 모두 포함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트 기준으로 48픽셀의 최소 가공 크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라벨링의 오태깅이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오태깅, 그리고 2D 바운딩 박스에서의 오태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없는데 지금 페스트리안으로 가공이 된 결과를 보실 수 있죠. 2D 바운딩 박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 각각 라벨링 대상이 아닌데 객체 라벨링이 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태깅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검사 과정에서 실제 라벨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공을 실제 라벨러들이 수행을 하시고 아까처럼 이런 오류들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검사 방법입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에 고도화된 가공 데이터를 위한 품질 검사에 대한 체계를 수립을 하고 올바르게 가공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함으로써 실제 좀 더 고품질의 가공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융합 센서별 데이터 라벨링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게 가공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융합 센서별 가공 형태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나 입력값의 범위,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고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 데이터 검사 방법은 동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똑같이 이제 3D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예전처럼 저 프로젝트 폴더를 또 제가 생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저번이랑 똑같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이제 날짜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이름은 뭐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이거를 나는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볼 일이 없다 싶으시면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하고 나중에 삭제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이 원본 데이터의 날짜와 그다음에 순번으로 기록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저희는 루프 데이터, 루프탑, 즉 이제 그 차량의 위에 달려 있는 그 360도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저희가 검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라벨링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날짜 폴더 안에 이제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론트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여기에 프론트 레프트도 나중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 원천 데이터는 이 세 가지 센서의 데이터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세트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샘플링용인데 실제로 저희가 검수를 할 파일을 드릴 때는 요 세 가지 파일이 다 이제 그 가공이 완료돼서 검수가 이제 그 검수될 준비가 된 데이터만 저희가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딱히 이제 그 한 폴더 안에서 그냥 세 가지를 다 검수를 해주시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요번에 요거 루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검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루프라고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뭐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다운로드에 프로젝트에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3D 바운딩 박스 가공에 대한 그 이제 그 검수 지금 작업이기 때문에 모드에서 3D 또는 3D 트랙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D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제이슨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요게 이제 라벨링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를 네가 이번에 불러올 거냐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저희가 브라우즈를 해서 아까 다운 받아놓은 데이터 중에서 라벨링 데이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검수할 이제 그 데이터 날짜와 순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센서, 루프를 할 거냐, 레프트를 할 거냐, 라이트를 할 거냐. 그래서 루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경로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타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6, 그러니까 6웨이 카메라 앤 라이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가 카메라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총 이제 6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뭐 이 360도 카메라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에 스테레오 카메라가 하나, 둘, 또 이렇게 2개가 달려 있어서 총 6개의 이제 카메라 데이터를 저희가 한 번에 3D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한 번에 저희가 그걸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6웨이 카메라 앤 라이다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데이터셋에는 아까 받으신 그 이번에는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이제 내가 검수할 그 폴더와 순번에서 카메라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로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캘리브레이션인 파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 경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로에 있긴 한데, 이거는 한 번 더 그 위계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지붕에 달려있는 루프 360도 데이터를 검수를 할 거기 때문에 루프를 선택해 주시고 폴더 선택. 그러면 이제 세팅은 다 된 거고요. 여기서 OK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이제 다 불러와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화면 구성이 2D 그 바운딩 박스 할 때랑 조금은 다른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가장 큰 공간은 이제 그야말로 360도 라이다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탑, 프론트, 사이드 요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이 라벨링을 한 3D 바운딩 박스 라벨링 한 객체를 선택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바운딩 박스가 지금 감싸고 있는 이 객체들, 이제 이 점으로 이제 이루어진 객체들의 뭐 측면 뷰, 그 다음에 그 정면 뷰, 그 다음에 이제 탑 뷰,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기능, 그 윈도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대부분 가공을 할 때는 요 세 개의 이제 그 객체의 그 세 개의 뷰에 저희의 바운딩 박스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딱 이제 맞추는 그런 식으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하나씩 다 이렇게 그 2D 바운딩 박스처럼 이제 뭐 화살표 위아래 키를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을 이동해 가시면서 이제 보실 때 그 여기 이제 탑 뷰와 프론트 뷰와 사이드 뷰를 보통 많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지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되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윤곽이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보이는 경우가 뭐 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게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이 포인트 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공을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게 차량이 맞냐 안 맞냐는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카메라 뷰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밑에 이제 탭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그 카메라 이제 오른쪽 카메라, 왼쪽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이제 뒷면 카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레오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메라 뷰를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 라이다 포인트 상에 맺힌 포인트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메라 이미지 상에 이제 이게 프로젝션 됐다고 하거든요. 프로젝션 된 이제 이미지가 서로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를 사실은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제 저희가 검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 이제 프로젝션 결과물은 뭐 그냥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 정해진 수치만큼대로 계산을 해서 이제 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어떤 가공 데이터는 이 포인트들이 어떤 형태로 생겼고 이게 어떤 클래스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 뷰는 말 그대로 그냥 레퍼런스로 그냥 해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가공이 틀리게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실제로 하실 때는 요 지금 실제 라벨을 클릭하시고 이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 포인트들의 싸고 있는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잘 싸고 있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2D 바운딩 박스랑 동일하게 이제 돈 케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전방 카메라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이게 분리대로 이제 옆에 있는 객체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동이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D 바운딩 박스와 동일하게 그 전체 영역을 저희가 돈 케어라는 클래스로 이제 저희가 가공을 했다는 점, 그거를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보실 때 마우스 휠을 눌러가지고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점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또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시점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시점을 조절을 하는 거고, 시점을 이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왼쪽 클릭은.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거는 시점을 내가 볼 이제 중앙점 시점을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이 라벨을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라벨 이제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지금 선택한 라벨이 이미지상에서는 어떤 라벨인지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멀리 있는 객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지금 사이드 뷰를 보셨을 때 카메라가 이게 멀리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의 앞에 이게 사실 앞면이죠. 네. 앞면만 이렇게 포인트가 맺힌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저희 작업자가 가공을 할 때는 이거는 차네. 그래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탑뷰를 또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차량이랑 비슷한 크기의 어떤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 포인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가공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차의 전체 쉐이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하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예측을 해서 이 2D 이미지를 보고 예측을 해서 이 차량이 이제 실제로 포인트들이 다 맺혔다면은 이 정도 크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가공을 한 거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D 바운딩 박스 이제 2D로 이제 프로젝션 된 결과물을 이제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포인트들을 1순위로 보시고 만약에 포인트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맺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보신 그 멀리 있는 객체 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겠네요. 네, 요런 것 같이 포인트들이 많이 맺히지 않아서 그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는 부분은 이제 이 레퍼런스 지금 2D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아서 가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넘어가면서 이 객체가 이제 잘 뭐 이거는 이제 카면은 카다, 뭐 아니면은 그 트럭이면 트럭이다, 이런 식으로 잘 이제 클래스들이 맞춰서 가공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똑같이 이 차량이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트럭은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툴 오류 때문에 요게 지금 이 오클루드 옵션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2D 바운드 박스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객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 저희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툴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옵션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바운드 박스 영역이 그 이제 이 포인트들의 이 라이다 포인트들이 맺힌 요 쉐이프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그 바운드 박스가 쳐졌는지를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케어 영역은 동일하게 그 2D 바운드 박스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루프, 그러니까 회전형 라이다의 경우는 이제 360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동케어거든요. 그래서 동케어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서 따라오고 있는 요 객체들, 후방에서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는 요 객체들의 요네들이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잘 됐는지 이거를 360도를 다 보시면서 잘 됐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론트 라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전형 라이다인데 그거 말고 이제 그 한쪽만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고정형 라이다의 가공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라벨링 데이터에서 37번에서 프론트 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이 17번 카메라,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는 이제 루프가 아니라 라이다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프론트 라이트라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 라이다 같은 경우는 360도가 아니라 그 차량의 이제 그 전면 측방에 달려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차량이거든요. 차량의 이제 X축, Y축, Z축인데 여기서 우측 이제 한 면만 달려 있어서 이제 한쪽 면으로만 이제 이게 포인트들을 뿌려주는 그런 센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 카메라를 보실 때 전방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에는 지금 보시면 트럭이 여기 잡혀 있는데 실제로 포인트들에서는 트럭이 안 잡히죠.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에 달려 있는 센서다 보니까 오른쪽만 비추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포인트들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여기 이미지에 보여도 가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 라이다에 이제 투영된 요 포인트들을 우선순위로 이제 봐주시고, 그게 이제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미지를 같이 봐주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도 차량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공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지금 이게 잘려 있죠.
그래가지고 요 포인트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D 가공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2D 바운딩 박스랑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문서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주민택 수석님한테 전달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방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이제 다른 게 이제 해상도라고 하거든요. 이 포인트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이제 맺히는지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전방, 그러니까 그 회전형 라이다보다는 조금 이제 좀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많이 안 맺혀가지고 멀리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차량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360도에서는 아마 잡혔을 텐데 여기서는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가공을 안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에 이제 포인트 수가 여기 숫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포인트 숫자가 20개 이상일 때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바운드 박스를 생성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포인트 수가 이제 저희가 60개라는 지금 뜻이거든요. 그래서 60개 이상, 그러니까 20개 이하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차라는 게 확실해도 저희가 이제 가공을 안 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이제 그 문서에 다 써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지금 이제 검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가공에서는 우리가 가공 형태에 따라서 크게 2D 바운딩 박스,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원천 데이터의 자율주행 융합 데이터의 형태에 맞는 가공 기법을 선택을 하셔서 가공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고품질의 어떤 품질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학습의 목적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맞는 라벨링 유형을 선택을 하고 라벨링 대상 객체의 체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형태로 가공할 것인지를 기술한 가공 가이드라인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검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도화된 가공 데이터를 위한 품질 검사에 대한 체계를 수립을 하고 올바르게 가공이 되었는지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학습별 데이터들이 데이터의 구조, 입력값의 범위,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4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